여러분에게 신사임당은 어떤 존재인가요? 5,000원권 지폐 속 인물? 율곡이의 어머니? 아니면 현모양처의 상징?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신사임당은 실은 시대를 훨씬 앞서간 천재 예술가였습니다. 자신의 그림으로 내면의 목소리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자녀들을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킨 심리학자 같은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녀의 그림 한 장 한 장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교육 철학 뒤에는 어떤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 편안한 휴식 속에서 신사임당의 심리 세계로 천천히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위내일대기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자신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지혜를 전해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교육 기회도 불과 3세대 전만 해도 여성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조선시대라면 더욱 그랬죠. 여인은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무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은 달랐습니다. 7살부터 그림, 시, 글씨에 능통했던 그녀는 단순한 재능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동시대 화가 안견에 견줄 만큼 뛰어난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엄격한 규범 속에서도 신사임당은 왜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깊습니다. 그녀에게 예술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신사임당의 대표작 초충도를 상상해보세요. 그림 속에는 풀과 꽃, 그리고 작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자연 스케치가 아닙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마치 그녀가 풀 한 포기, 벌레 한 마리를 보는 그 따뜻한 시선을 함께 느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신사임당은 세상의 작은 것들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몰입이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대상에 깊이 집중할 때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려놓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신사임당이 벌레 한 마리의 섬세한 표정을 그릴 때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그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강압이나 허세가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깊이 몰입하면서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사임당이 자신의 예술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녀를 감싸준 환경이었습니다. 남편 이원수와 시부모는 신사임당의 재능을 이해했고 그녀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짓는 것을 격려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안전기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표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개인의 자존감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신사임당은 현모양처가 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확신하는 예술가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들을 기를 때 그녀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는 그녀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율곡 이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철학자, 정치가입니다. 하지만 어린 율곡이 태어났을 때 누구도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를 바꾼 사람은 어머니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사임당이 한 것이 특별한 무엇일까요? 혹시 아침 일찍 깨워 한문을 외우게 했을까요? 채찍질하며 공부하라고 다그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모델링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들은 타인의 말을 듣는 것보다 타인의 행동을 통해 훨씬 강력하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신사임당은 율곡에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시를 지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일에 몰입해 있는 모습 자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열정적이고 그래서 행복해 보인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성실하면 되겠구나.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흔히 우리는 헌신하는 엄마가 좋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이 보여준 것은 행복한 엄마입니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엄마, 자신의 꿈을 저버리지 않는 엄마의 모습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신사임당은 율곡 이이만 훌륭하게 길러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여러 자녀들은 각각 시, 그림, 글씨에 뛰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신사임당의 자녀들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보였을까요? 그 비결은 신사임당이 각 아이의 개별적 특성을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데 있습니다. 현대 교육 심리학에서는 이를 개별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신사임당은 아이마다 다른 기질, 다른 관심사,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하고 기다리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한때 율곡이 공부를 거부하며 저항할 때도 신사임당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내재적 동기부여를 키워주는 방식입니다. 부모의 강압이 아닌 아이 스스로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느끼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신사임당의 교육 철학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눈에 띕니다. 그녀는 단순히 잘하는 아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진 아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은 자녀들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시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작은 풀 한 포기를 그리면서 아이는 그 풀의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시를 지으면서 타인의 감정을 담아내는 법을 배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지능, EQ라고 부릅니다. IQ만 높은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타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나 존경받습니다. 신사임당이 자녀들에게 준 것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 타인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내적 깊이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표현 중 하나가 워라밸입니다. 업무와 삶의 균형을 맞추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사임당은 500년 전에 이미 이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신, 아내로서의 자신, 어머니로서의 자신.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비결은 완벽주의를 버린 것입니다. 모든 역할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각 역할에서 충분하면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선택적 완벽주의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는 완벽을 기하되 덜 중요한 것에는 손을 놓는 지혜 말입니다. 신사임당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내적 성장과 자녀들의 행복한 성장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에서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대신 진정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신사임당이 자녀들에게 남긴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재산, 지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나는 소중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재능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은 자신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며 인생의 어려움에 더 잘 대처합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신사임당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눈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모양처라는 틀 안에 갇혀있던 신사임당의 또 다른 모습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해 속에서 예술이 태어났고 그 예술 속에서 자존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내면을 가진 어머니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킨 자녀들을 길러냈습니다. 신사임당은 진정한 의미에서 심리적 현자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타인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한 기초라는 것. 둘째,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할 때 우리의 내면이 더 강해진다는 것. 셋째, 그 강한 내면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신사임당의 이야기를 함께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 숨겨진 예술혼을 다시 한번 깨워보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모양처여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틀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사임당처럼 오늘부터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황희정승의 지혜롭지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역사 속 인물들의 심리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인물의 심리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